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서 여자가 먼저 들이대면 남자들이 오히려 매력을 못 느껴. 뭐 잘 될 수도 있었는데 그 남자가 좀 소심한 스타일 같아. 이런 마인드라면요, 제가 장담하는데 뭐 무탈하게는 살 수 있습니다. 대신에 행복하게 멋있게는 못 살 거예요.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마주하게 되는 수많은 연애 문제들에 대해서 함께 풀어보는 마선생입니다. 최근에 어떤 분이 나이가 들어도 삶에 쩔어있지 않은 여자의 모습이 구체적으로 뭔가요? 이런 질문을 댓글로 남겨주셨는데, 최근에 어떤 지인의 프사를 보다가 멋지게 나이 드는 법에 대해서 책의 한 구절인 것 같은데 그걸 찍어서 올렸더라고요. 근데 뭐 사실 이게 단순히 멋지게 나이 드는 법뿐만 아니라 나이가 들어서도 상대에게, 이성에게 매력적으로 보이는 방법이랑도 바로 연결이 되어 있더라고요. 오늘의 주제, 나이가 들어도 매력적이고 멋있는 여자가 되는 방법. 자, 첫 번째, 연애에 있어서 고정관념이나 선입견을 가지지 않는다. 선입견과 고정관념에 얽매여 있는 사람, 그런 직장 상사, 전형적으로 우리가 꼰대라고 부르죠. 말도 섞기 싫고요. 뭐 말만 하면은 그거 내가 예전에 해봤는데 안 돼. 그거 원래 그렇게 하면 안 돼. 근데 놀랍게도 여자분들 중에서 연애에 있어서 이런 꼰대 같은 여자들이 있습니다. 선입견과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는 분들. 그게 본인의 경험이 됐건, 아니면 주변 언니 얘기가 됐건, 아니면 하다못해 유튜버 얘기가 됐건, 당연히 우리가 그런 꼰대들을 직장이나 사회에서 봤을 때 싫어하는 것처럼 남성들 역시도 그런 꼰대 같은 선입견에 사로잡혀 있는 여성분들 보면요, 매력을 못 느낀다고요. 뭐 대표적인 연애에 있어서 선입견이 뭡니까? 여자가 먼저 들이대면 망한다. 썸 타거나 사귈 때 남자한테 너무 잘해주면 남자가 거만해진다, 바람난다. 그리고 최근에 다뤘던 주제 중에서 카톡에 커플 프사를 안 올려놓으려고 하는 남자들은 100% 바람피는 남자다. 실제로 뭐 제 댓글에서도 이런저런 경험들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는 분들이 많으신데, 이분들의 결론이 하나같이 그거예요. 앞으로 내가 먼저 적극적으로 안 하려고요. 절대 잘해주지 않으려고요. 커플 프사 안 하려고 하는 남자 무조건 거르려고요. 자, 봐봐요. 이런 고정관념들이 얼마나 이상한 과정을 통해 가지고 형성이 되는지 제가 그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별을 하고 난 다음에, 아니면 남자가 바람이 난 다음에 어때요? 굉장히 아프고 슬프죠. 그렇게 스스로 괴로운 날들을 보내면서 혼자서 막 생각이 많아진다고. 뭐가 문제였을까?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을까? 막 혼자서 스스로 분석에 들어간다고. 근데 사실 남녀관계는요, 본질은 딱 하나입니다. 그냥 그 남자가 그 정도로 나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던 거야. 근데 스스로 그 본질에 대해서 못 받아들이는 거지 뭔지. 자꾸 내가 먼저 들이대서 커플 프사를 안 해놔서 이런 데서 원인을 찾는다고요. 커플 프사 해놨으면 바람 안 났을까? 애초부터 건덕지만 생기면 바람필놈인데 커플 프사 그거 좀 걸어놨다고 단속이 되겠어요? 그리고 내가 먼저 들이댔다가 까였던 그 남자, 그럼 아무것도 내가 안 하고 있었으면 잘 됐을까? 이게 원인과 결과가 한참 잘못됐다고. 물론 뭐 어차피 안 될 거 가만히 있으나 들이대나 어차피 까이는 건 똑같은데, 그래도 들이대가지고 둘이 어쩌다 보니까 잘 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지 않겠냐고. 확률적으로 주변의 커플들의 그 샘플들만 뽑아와도 이런 답이 나오는 게 상식적입니다. 근데 왜 여전히 이런 비상식적인 그런 고정관념, 선입견을 가진 사람들이 직장에서나 사회에서나 그리고 연애 쪽으로도 이렇게나 많이 존재하는 이유가 뭘까 도대체? 저는 그거라 봐요. 내 미처, 내 민낯이 드러날까봐 두려운 심리. 일단은요, 오래된 루틴에서 생활하던 사람은요, 자그마한 일상의 변화가 생기는 것조차도 굉장히 귀찮고 힘든 일입니다. 후배들이 생각해낸 그 아이디어가 막상 해왔는데 잘 돼봐. 그럼 그동안 아무것도 안 하던, 그런 생각조차 못하던 선배인 나는 바보 되는 거거든. 그러니 심리적으로 일단 맞고 보는 거지. 이게 바로 선입견, 고정관념이 돼버리는 거고요. 연애도 마찬가지입니다. 불확실한 이성에 대해 가지고 남자든 여자든 먼저 들이대는 게 진짜 쉬운 게 아니죠. 근데 주변에 어떤 여자애가 들이대 보겠대, 짱남한테. 근데 잘 돼봐. 엄청 부럽겠지. 그동안 짱남이 있었는데 아무것도 못했던 내 스스로가, 내 스스로의 과거가 굉장히 비참해지겠죠. 그리고 똑같이 들이댔는데 그 여자애는 되고 나는 안 돼. 그럼 그만큼 내가 매력 없는 여자라고 결론 지어져 버리는 거잖아. 그게 무서운 거죠. 그래서 제일 쉽게 선택하는 게 바로 정신승리입니다. 여자가 먼저 들이대면 남자들이 오히려 매력을 못 느껴.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서 뭐 잘 될 수도 있었는데 그 남자가 좀 소심한 스타일 같아. 이래서 내가 아이랑 좀 안 맞아. 이런 마인드라면요, 제가 장담하는데 뭐 무탈하게는 살 수 있습니다. 대신에 행복하게 멋있게는 못 살 거예요. 두 번째, 불평하거나 투덜대거나 까탈스럽게 굴지 않는다. 불평불만, 투덜거리는 거, 둘 다 비슷한 말이죠. 불만 가득한, 짜증나는, 부정적인 내 마음을 밖으로 내뱉는 거. 그게 친구가 됐건 남자친구가 됐건. 근데 이것도 적당히 해야지.
계속 반복되잖아요. 상대 역시 내가 위로해줘야겠다 이런 생각보다도 또 이번엔 누구야 이렇게 된다니까. 뭐 전화 한 통, 카톡 하나 오는 것도 막 무서워져요. 오늘은 또 누가 무슨 일로 얘를 이렇게 열받게 했을까. 그리고 이런 불평불만은요 주로 내 탓이 아니라 남 탓이죠. 사회 탓, 회사 탓, 후배 탓, 선배 탓, 부모 탓, 오빠 탓. 물론 전부 다 내 탓이요 하면서 스스로 괴롭히면서 자존감을 스스로 낮추는 것도 문제지만, 이렇게 전부 다 내 탓이 아니라 남 탓, 사회 탓으로 돌리는 것도 굉장히 큰 문제라고 봅니다. 이렇게 나이가 들어서도 자기 객관화가 안 되는 여자들, 멋있는 여자가 될 수가 없죠. 자, 세 번째, 무의미한 말을 시끄럽게 하지 않는다. 저는 특히나 이게 나이가 들어가면서 뭔가 우아하고 고급스러운 매력을 해치는데 굉장히 큰 방해 요소라고 봐요. 무의미한 말을 내뱉는 거. 그러니까 상대방이랑 있을 때 그 침묵, 그 공백이 너무 뻘쭘한 거지. 못 찾겠는 거야. 그래서 자꾸 실없는 얘기. 하는 나나, 듣는 쟤나,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얘기만 계속해서 기계적으로 내뱉는 거. 물론 뭐 상대방이 무안할까봐 배려하는 차원에서 내뱉는 질문은 괜찮아요. 근데 내가 뻘쭘해서 못 찾겠는 그런 의미에서 던지는 무의미한 질문들, 무의미한 말들, 이건 좀 아니라는 거죠. 자, 이렇게 스스로 무의미한 말들을 내뱉는 사람들이 주로 동성친구 사이, 그리고 사회에서, 회사에서 호구, 만만한 사람으로 비춰지기 쉽습니다. 연인관계 역시 내가 굳이 지금 말하지 않아도 될 그 단점들 막 내가 오픈하면서 내 매력이라든지 나에 대한 호기심을 스스로 낮추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뭐 과도한 신조, 뭐 감탄사, 리액션, 이런 것도 참 무의미하죠. 킹받냄, 존잘, 존맛, 존못, 기타 등등 이런 무의미한 말들 막 수시로, 그것도 되게 시끄럽게 내뱉는다고 생각해봐요. 남자든 여자든 나이 먹을 만큼 먹은 사람이 당연히 깨지. 자,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개인적으로 이 구절이 와닿았어요. 떼지어 몰려다니지 않고 나대지 않는 거. 여러분, 뭐 제가 일일이 설명할 필요 있겠습니까?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봐. 떼지어 몰려다니는 남자, 그것도 막 30대 중반 후반 넘어가지고 비슷한 아재들끼리 막 몰려다니면서 맨날 낄낄거리고 막 어때? 완전 비호감이죠. 남자가 바라보는 여자의 모습도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떼지어 몰려다니는 거에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어요. 일단 뭐 30대가 지나가지고 뭐 사회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어느 정도 이제 어른으로서, 성인으로서 완성이 되어갈 무렵인데도 불구하고 본인의 휴식 시간, 자유 시간에 혼자 있는 걸 못 견디는 사람들, 주말에 약속 없으면 막 벌써부터 막 우울하고 초조하고 여기저기 계속 뭐 건덕지 없나 기웃거리고, 퇴근 후에 뭐 배우고 싶은 취미가 생겼는데 같이 갈 친구가 안 구해지면 갈 수가 없어. 이렇게 절대 혼자서 뭘 못하는 사람들. 뭐 제 개인적인 취향일 수도 있는데 저는 그런 여자에게서 굉장히 큰 매력을 느꼈던 것 같아요. 어떤 모임, 뭐 학원이나 학교 이런 데서 보면요, 둘이 됐건 셋이 됐건 막 사람들끼리 계속해서 무리를 지으려는 게 보이잖아. 그 무리 속에 든든하게 있어야지 뭔가 안정감을 느끼고요. 근데 그런 분위기 가운데 뭔가 초연해 보이는 사람이 있거든. 굳이 옆에 가가지고 막 팔짱 끼고 바로 옆에 꼭 앉으려 그러고 매점 갈 때 무조건 따라가고 이런 거에 굳이 연연하지 않는 사람들, 그런 여자들이 특히나 더 매력적으로 보였던 것 같아요. 진짜 말 그대로 멋있어 보이고 괜히 제가 먼저 가가지고 말 걸고 싶다니까. 당연히 이런 사람들이 연애를 하더라도 멋있게 독립적으로 잘합니다. 남자친구와의 연락이라든지 만남이라든지 그 관계에 대해서 내 인생을 전부 다 올인하지 않는다고. 집착도 당연히 안 하죠. 자, 오늘은 나이가 들어서도 멋있고 매력적인 여자가 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저는 특히 이 멋있다, 멋진 여자라는 표현에 좀 집중하고 싶어요. 남자들은 무조건 예쁜 여자한테 홀라당 넘어가는 거 아니야? 이런 편견을 좀 제발 버렸으면 좋겠다고요. 성숙한 정신 상태를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진짜 괜찮은 남자들은요, 예쁜 여자보다는 매력적인 여자, 매력적인 여자보다는 멋있는 여자에게 더 끌리기 마련입니다. 네, 지금까지 마선생이었고요. 긴 영상 봐주셔서 고맙습니다.